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램코 티머이고요. 그리고 제품관리 부사장을 히어테크놀로지에서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런 위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SDV에서 역할이 크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왜 지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SDV에서 왜 중요한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인더스트리 애널리틱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세계 최고의 위치 데이터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업계에서 계속해서 다른 업계에서도 저희를 보고 계십니다. 옴니아 카운터포인트 테크 인사이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위치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맵을 만들고요, 소프트웨어도 만듭니다. 소프트웨어가 아주 다양하게 지도를 사용하죠. 저희가 협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OEM사, 차량 제조사들과 70개가 넘는 제조사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 차량 제조사들도 저희가 글로벌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들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콕핏에 어떻게 지도를 가져가는가, 그리고 이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하는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상용차 업체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 데이터를 4천만 개가 넘는 차량에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도를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정부 리소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로컬 프로바이더의 자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최신의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량 센서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센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천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사용해서 저희 교통정보라든가 도로 정보들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2억 대가 넘는 차량이 저희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억 대가 넘는 차량이 지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또는 아니면은 어드밴스 드라이버 시스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새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차량 제조사들을 제조사들이 저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유럽에 오려면은 이런 걸 해야 되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액티브 스피드 리밋이 얼마인지를 말을 해줘야 차량을 유럽에 팔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도 제한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들이 지도에 있고 차량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세계 1위입니다. 인텔리전트 스피드 어시스트라고 하죠. 차량 제조사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에서 이런 인텔리전스 기술이 필요하죠. 그리고 차량 제조사들이 핸즈 프리 드라이빙을 하고 아이즈 프리 드라이빙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핸즈 프리 드라이빙이 있으려면요, 에이다스 지도가 있어야 되죠. 어드밴스 시스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5천만 대가 넘는 차량이 이걸 사용하고 있죠. 커버처라든지 엘리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핸즈 프리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제조사 둘이 이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다임러와 BMW와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3 자율주행을 전 세계에 제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하이 데피니션 지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핸즈 프리뿐만이 아니고요, 아이즈 프리도 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3개 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디자인 도메인으로도 확장을 할 수 있고요. 이 기능을 시속 95km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기술입니다. 이런 트렌드가 있고요. 저희가 다른 차량 제조사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히어테크놀로지에서는요, 차량뿐만이 아니고요, 교통, 운송,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저희가 여러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제공업체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저희가 항상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플리트 컨트롤을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상 도착 시간도 저희가 계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항상 적시에 그리고 적소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계 최고의 우버나 리프트 같은 회사들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기업들도 저희가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컨텐츠를 사용해서 실제로 차량들이 그리고 트럭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거를 미들마일, 라스트마일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 모니터링 하려면요, 텔레매틱스라든지 아니면 OS 프로바이더들이 히어 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저희가 전 세계 많은 차량 제조사, 그리고 운송사, 그리고 여러 서플라이 체인의 참여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있죠. 아테지오뿐만이 아니고요, 유럽, 북미의 많은 기업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SDV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 안에 굉장히 고성능 프로세서가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차량들이 다양한 연결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한 기회가 됩니다. 이 차량들이 실제로 센서들을 많이 탑재하고 있죠. 카메라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라이다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센서들이 전 세계에 이런 뷰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치 정보, 위치 기술을 사용해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모든 걸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펑셔널 도메인을 아우르는 하나의 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SDV 자체가 굉장히 큰 기회인 거는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차량으로부터 받아서 그리고 최신 월드뷰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 세계 모든 운전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거는 상용차, 승용차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차들이 실시간 라운드 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날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자, 소비자들 보면은요, 이제 이전 차량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모바일 핸드폰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임베디드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세대 어드밴스 드라이버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맵이 정보를 받기 때문에 이 지도에서는 이렇게 하라, 저 지도에서는 저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가 헷갈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고자 합니다. 자, 소비자뿐만 아니라요, 차량 제조사들도 굉장히 골치를 썩이게 됩니다. 기능이 굉장히 많죠. 차량 기능이 많습니다. 위치 정보 기반 기능이 굉장히 많죠. 자, 지도를 보면은요, 내비게이션뿐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를 보면은 지도가 어떻게 여정을 계획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베이션 커버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고저차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거리 계산을 하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이런 거를 제공을 하죠. 어디서 충전할 것인가, 언제 충전할 것인가, 어디에서 충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 주차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주차를 예약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차량 캐빈 내에서 지도에서 모든 걸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 드라이버 시스템 같은 경우도, ADS 같은 경우도 지도에서 정보를 받습니다. 가장 단순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시스템뿐만이 아니고요, 더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엔진이든 모터든 상관없이요, 이런 지도 정보를 받으면 더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의 자료를 받으면은 회생 제동을 더 잘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차량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차량 안에서 지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하나의 지도를 가지고 모든 펑셔널 도메인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벤더들도 많고 프로바이더도 많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차량 제조사가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업데이트도 많이 되고 발전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SDV에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의 통합되고 라이브되고 최신의 지도를 사용하고 그 하나의 지도로 모든 펑셔널 도메인을 커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도메인을 통합하고 그리고 연결성을 통합을 하고 차량 안에 모든 걸 통합할 수 있다면요, 지도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의 지도가 중요한 거죠. 차량 안에 하나의 지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센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고 차량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고 최신의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면요, 더 안전하고 더 기분 좋은 여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 몇백 년 전을 보겠습니다. 지도의 목표는 뭐였죠? 이 지도는 한 수백 년 된 지도도 있을 겁니다. 이때는 탐험가들이 바다를 통해서 세계로 나갔죠. 그리고 새로운 해변이나 새로운 대륙을 찾아왔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항구와 자원을 찾아다녔죠. 탐험가들이 지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전 정보가 있는지, 어떤 산호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날씨가 안 좋은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신선한 과일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디에 가서 무역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업데이트는 한 세대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배에서 정보를 많이 모은 다음에 돌아가서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 지도를 다음 탐험가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요즘에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정을 정함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는가, 어떤 기회가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유즈 케이스는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그리고 어떻게 지도를 만드는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컴퓨팅이 발전했고요. 센서 정보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AI도 발전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라이브 맵을 많은 차량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온라인 맵도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실시간으로 는 아니지만은 매주마다 새로운 맵을 제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이브 트래픽 정보도 우리가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안전 사고가 있는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막혔을 수도 있고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충전, 차징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중요합니다. 어떤 충전소가 지금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충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최신의 정보가 이렇게 차량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게 라이브 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차량 제조사와 우리가 계속해서 협력을 해야 이게 가능할 겁니다. 자, 여기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세 가지 유즈 케이스가 있습니다. 맵을 디지털 캐비닛로 제공을 하는 거죠. 차량 안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가 유저 주위의 환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환경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데스티네이션까지의 여정을 이렇게 잘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이던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줄 수가 있죠. 속도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중요한 안전 정보가 있을 수도 있죠. 차량 사고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길이 막혀 있거나 이런 정보가 있으면 최대한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차량에도 정보를 줍니다. 그래야 자율주행이 가능하겠죠. 이런 정보를 지도로부터 차량이 받는 겁니다. 어떤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선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지. 그래서 어시스턴트를 받을 수도 있고 자율주행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정보가 사람에게 정보를 주고 차량에게 정보를 줄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차량은 제한 속도가 이렇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정보가 다르게 가면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가 실제로 이런 ADAS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 차량이 차별화가 됩니다. 이렇게 정보가 차별화가 없어지고요. 그런데 이거는 차량 제조사는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이런 자료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역량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는 것, 그리고 머신 드라이빙은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완전 자동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요, 같은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벨 3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저희가 차량 제조사들과 이렇게 일을 같이 할 때요, 피드백도 저희가 중요시합니다. 기업 차량 제조사들이 지도를 어디에서 사용하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우리 지도에 어떤 것들이 의미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런 센서로부터의 피드백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러닝을 함으로써 지도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우리가 최신의 정보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운전자용 지도 사용을 위해서 상황 인식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주변에 있는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운전자로서는요. 저희 고객 같은 경우에는요, 이 디지털 콕핏에 보여지는 지도 자체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서 운전자가 이제 차량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을 다 상황 인식한다, 조금 추상적이죠. 그런데 라이브 트래픽 정보를 보거나 라이브 EV 그 충전 포인트 정보, 주차 정보를 보게 되면 내 차가 여기 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운전자가 디지털 콕핏에서 상황 인식을 더욱더 구체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차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정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여러 차량 안에서뿐만 아니라 차량 밖에서 여러분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에이다스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도입니다. 특히 이제 차한테 무엇을 알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센서가 볼 수 있는 것들도 이상을 정보를 줘야 됩니다. 센서는 어느 정도 시야각이 있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제 뭐 커브라든지 아니면 고도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차량 때문에 이제 센서의 시야각이 막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센서가 볼 수 없는 것들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AI에서는 첨단 주행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행자용, 운전자용 지도는요, 알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한 방법으로 가능한 최신의 정보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주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적의 경로, 그 다음에 가장 교통체증이 덜한 곳, 그리고 현재 상황, 그 다음에 날씨 정보, 그 다음에 혹시 이제 그럼으로써 운전자가 여정하는 동안에 운전 동안에 편안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 정보, 혹시 그 도로 안에 어떤 잔재가 떨어져 있다, 아니면 혹시 안에 그런 홀이 파여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가고 있는 길에 119 구급차가 온다, 이런 것들 안전 관련된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받아봐야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또 지도도 아주 흥미로운 소스입니다. 특히 상업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충전 포인트 서비스 같은 경우, 아니면은 주차, 아니면 레스토랑, 호텔 등도 여러분의 주요에 있다면은 뭔가 제공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지도가 바로 그런 정보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로케이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여러분의 차량 내에서의 모든 여정에 제공이 되어서 혜택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맵이 여러분의 동반자 역할을 여정 전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차량용 지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 센서가 볼 수 없는 시야를 넘어서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00m 정도 볼 수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혹시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건물이 있다, 그 다음에 코너길이 있다, 아니면 조금 언덕이 있다. 그래서 이 너머를 센서가 볼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빛이 번짐이 있어가지고 센서가 센싱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맵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센서를 넘어서 여러 가지 광범위한 운영을 모두 다 시나리오로 장착하고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운전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운전자에게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센서가 센싱하는 것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또 여러분의 퍼셉션 스택,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과 같은 상황을 인식하는 그런 스택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근에 변하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 인식한 관련된 연산에 저희가 굳이 많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산 능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서 컴퓨팅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다이내믹 액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적인 환경에서는 이미 사전 정보가 주입이 되어서 더욱더 그런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면 여력을 버는 것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용자가 입장에서는 이제 이 차량의 지도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신뢰, 트러스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차량 제조사의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렇게 차량 제조사들이 아이데스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는 것이 바로 운전자가 이 지도를 신뢰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이죠. 우버와 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물류 배송 업체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관제 서비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관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자신들
자기들의 차량을 올바른 곳에, 그 다음에 또 유저가 원하는 배송지에 배송을 하게 하는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잘하고 있나, 우리가 이제 이 차량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량뿐만이 아니라 관제 서비스도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이제 디플로이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한테 모빌리티에서 물어보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환경에 이만큼의 차량을 배치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배송이라든지 물류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차량을 해야 최적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정을 먼저 계획하고 가장 최선의 최신식의 방법, 그리고 스마트한 방법으로 이행하는 것이죠. 그다음 ETA 도착 시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제 차가 이제 차량 호출했을 때 이게 ETA가 정확해야만 소비자들이 이제 만족을 하겠죠. 그 다음에 드라이버와 또 사람 사용하는 승객들이 가장 스마트한 방법으로 또 운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가 이제 분석이 되고, 그러면 그 전이 통해서 이게 정보를 받아야만 이 여정 속에서 어떤 건 효율적이었다, 어떤 건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최적의 자동차가 어디에 배치되고 그 대수까지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우버와 리프트와 같은 경우 반드시 이런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 기술이죠. 그리고 더욱더 관제 서비스도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 위치 인사이트를 생성하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반면교사하는 그런 학습이 된다는 것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운전자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하시는 분들 도와주시고요, 관제 계획하시는 분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정보, 트래픽 정보라든지 아니면 예전의 이력들, 이 환경 속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런 정도의 차량 체증이 있더라, 이런 과거 이력도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바로 여러분의 이제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고객을 위해서 가장 최신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여러분이 만드는 데이터를 전부 다 맥락화 시켜드립니다. 이게 어떤 요드 유형인지, 속도 제한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날씨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이 효율을 내는지, 어떤 것이 저효율을 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험료 청구 비용이 높다, 이런 것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여러분의 오퍼레이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차량 제조사들이 점점 더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네, 다시 아까 들은 말씀 돌아가면 지도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와중에서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간 최신 맵을 매일매일 승용차, 커머셜 비클 차, 트럭, 화물차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저희가 데이터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 데이터가 이제 차량 내에서 계속해서 생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량을 이제 이 차량에서 생성된 정보를 차량의 경로를 설정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이 차량의 실시간 정보들도 관제 관련 담당하는 그런 곳으로 또 정보가 왔다 갔다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최적의 경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기 자동차든 아니면 ICE,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든 간에 경로 설정을 최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승용차든 아니면 트럭, 화물차든 아니면요 그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 제공사든지요. 네, 저희가 조금 Q&A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바트페어 제 동료도 함께 와 있는데요. 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고객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 비즈니스에 이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B2B이기 때문에 저희 OEM 제조사들이 성공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저희의 기업을 결정하죠. 그리고 위치 기술을 유즈 케이스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저희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OEM을 도와주는 것이 저희의 비즈니스의 일부입니다.